자,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네,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7 플러스 n-1d 해주시면 마이너스 n 플러스 8 이렇게 나올 거니까 뭐 당연히 2번 문제가 답이 되겠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2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삼각형을 좀 그려놓고 푸세요. 그게 제일 뭔가 좀 효과적인 방법일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ABC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30도가 될 거고 B라고 하는 변의 길이가 4가 될 거고 C가 이제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저 A 값을 구하라고 얘기하면 A제곱은 4제곱에 루트 3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3에 코사인의 30도 이렇게 한 번만 코사인 법칙 써주시면 너무나도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뭐 답은 루트 7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갈게요. 뭐 얘도 똑같죠. 뭐 그냥 이제는 약간 뭐랄까 삼각함수 활용 문제 풀 때 있잖아 얘들아. 나는 한 두세 수는 앞에 보고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저 답이 나오려면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가지고 딱 요거를 얻어낼지 왜냐면은 미지수가 껴있는데 그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는 굉장히 여러 번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사실 그런 문제죠. 뭐 sin a분의 스몰 a가 sin b분의 스몰 b랑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여기다 이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C니까 여기 C로 할게요. C분의 스몰 C 요거 되면 여기 C에다가 뭐 4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굳이 뭐 더 계산 안 해도 그냥 2분의 1이라고 하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요거였습니다. 4번으로 내려가면 그냥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공식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2 곱하기 시그마 K 콜 1부터 5까지 K 플러스 마지막에 2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2 곱하기 2분의 5, 6에다가 20 더해 주시면 50이라고 하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갈게요. 뭐 부분분수 공식이었죠. 뭐 시그마 K콜 1부터 N까지 뭐 2 앞으로 빼주시고요.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이제 되면 되는 거니까 2에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까지 나오게 될 거고 얘가 3분의 5가 나오게 되는 그 값을 구해주시면 3번 5가 답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등차 중앙을 이룬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가운데 있는 거 2배 한 개 앞뒤 거 더한 거랑 똑같습니다 해주시면 그냥 A가 2차 방정식 나오게 되겠고 양수의 값과라 했으니까 인수분해해서 계산해 주시면 4가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뭐 이거 유형정리도 하긴 했지만 결국엔 요거 나올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 중에 하나죠. 뭐냐면 ABC라고 얘기하는 게 삼각형이니까 결국엔 어쩔 수 없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항상 얼마가 될 것이다? 180도 파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B 더하기 C를 뭘로 바꾸고 파이 마이너스 A로 바꿔서 계산해 주시면 4 sin A 곱하기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A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1이다. 뭐 각변환 이용해 주시면은 사인 제곱의 A가 4분의 1이다. 그러니까 사인 A가 뭐가 된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뿔마여야 되지 않나요? 근데 삼각형은 이제 180도까지밖에는 없는 거니까 사인 값은 당연히 이제 2, 4분면까지 양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2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겠죠. BC의 길이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각형에서 사인 A분의 3분 BC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 2분의 1 넣어주시고요. 아래다가는 1 왜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1이라고 하는 답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4번째까지 10번째까지 이거는 그냥 뭐 일반적인 어떤 초항 A로 두고 공차 D로 두고 하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4번째 한까지의 합은 한 개 절반 나눠주시고요. 요렇게 이제 될 거고 10번째 한까지 합은 요렇게 2A 플러스 9D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게 85랑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니까 연립해서 계산하면 초항 마이너스 5 공차 D는 3이라고 나오게 될 거니까 15번째 한까지 합은 그 등차수 합공식 한번 써주시면 무난하게 240이라고 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유형 정리도 얘기 한번 하긴 했죠. 얘는 항상 뭐라고 얘들아? SN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고요. 그래서 SN-SN-1 이용하면 우리는 알고 있는 AN을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뭐 실제로 넣어서 계산하면 2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하나만 얘기할게요. 혹시나 2N 플러스 2 계산하고 이제 여기다 5 넣어서 계산하고 뭐 답은 맞아요. 10이라고 하는 답은 맞았을 건데 좀 더 정확하게 따지면 N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왜 얘기하는 거냐면 서술형에서 특히나 일반항 구해가지고 계산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 근데 거기에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안 썼을 때는 당연히 이게 점수 깎일 만한 오해 요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요걸 한번 써주셔야 되겠죠. 오케이? 근데 뭐 이렇게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SL과 AL이 똑같기 때문에
뭐 2n 플러스 2라고 하는 일반항은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야 좀 더 명확한 답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뭐 원리학교입니다. 뭐 연이율 5%고요. 1월마다 복리로 2024년 매년 초에 30만 원씩 적립할 때 2035년 말.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뭐 어떤 식으로 가르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35년 말. 그러니까 연말은 연초랑 그 다음 연도의 연초랑 이제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괜찮거든. 그러니까 36년의 초에 이제 받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뭐 당연히 뭐 공식 써주시면 시그마 30 곱하기 k 콜 1부터 12까지 1.05의 전체 k제곱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나는 이거 시그마로 쓴 건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뭐 어차피 1.05 마이너스 1 분의 1.05의 1.05 전체 12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1.8 넣고 계산하면 504만 원 이렇게 답을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11번으로 가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좀 처음 나오는 약간 신유형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근데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뭐 삼각함수 원 돌아가는 것 때문에 막 뭐 좌표를 다르게 하거나 했으면 굉장히 복잡해졌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냥 계산하는 문제였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3km의 일정한 속력을 선택할 경우 코스 1보다 코스 2를 선택하는 게 10분 더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3km, 시속 3km면은 10분 동안 얼마 갈 수 있는 거야? 500m, 그러니까 0.5km 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미지수를 놔야 되겠죠. 그래서 AC라고 하는 요 변의 길이를 X라고 두고요. 그럼 여기 CD의 길이는 뭐가 되겠다? 8.5-X 이렇게 이제 되는 거겠죠. 왜? 코스 2, A에서부터 C까지 D로 가는 요 길이는 저 코스 1보다 어떻게 돼? 더 적게 걸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9km에서 500m만큼 덜 가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라서 요렇게 이제 8.5-X라고 둘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BC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6km에서 8.5-x를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x-2.5 이렇게 이제 적어주실 수가 있는 거겠죠. 사실 여기까지 썼으면 이제 끝나는 건데 왜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게 그 x라고 하는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삼각형 ABC라고 하는 요 삼각형 보시면 120도라고 하는 이제 크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x제곱은 3제곱에 x-2분의 5, 2.5로 2분의 5로 바꾸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2 곱하기 3 곱하기 x-2분의 5의 코사인 120도 이렇게 이제까지 써주시면 뭐 정리가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되니까 이거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3.875km다 라고 하는 답을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엄청 어렵냐 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문제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냥 일반항 구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Sn-Sn-를 이용해 주시면 얘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4n-5라고 하는 일반항을 찾아줄 수 있는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 무조건 써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S1 얼마야? 2-3 더하기 16이니까 15가 되겠고요. 초항도 15가 됩니다. 위에 거에다 넣어서 헛소리죠. 그러니까 S1이 15라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12번 문제에서는 초항은 뭐가 안 돼? 위에 있는 거에다가 넣어서 A1을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초항은 누가 맞아? 얘가 맞는 거잖아. 왜냐면 Sn-Sn-1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항의 공식을 이용하는 건데 n이 1이 되면 S0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겠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이제 여기서는 15라고 해야 되는데 뭐 사실 이 문제는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10에서 15 사이에 있는 숫자들 계산하라고 하는 거니까 뭐 다 구해주시면 11개 구해주시면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12번 문제는 그 이제 S1과 A1이 똑같다라고 하는 그 이용 안 했으면은 아마 틀렸을 문제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근데 낚시할 만하지 않냐? 왜냐면 자주 이제 학생들이 좀 실수하다 보니까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요 문제는 교과서에도 들어가 있고요. 센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자주 나오는 내용이거든. 근데 이게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건 진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야. 그냥 외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를 뭐 집에 가서 되게 여러 번 고민하다 보면 어느 순간엔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난 그냥 외웠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외우고 있어. 나도 외우고 있다고. 왜냐면 되게 자주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 계단 또는 두 계단 오르고 할 때 n 계단을 오른 방법을 수를 an으로 정의하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1. 왜냐면은
계단 한 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A는 2. 왜냐면 하나하나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를 한 번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A 10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가다 해야 돼요. 근데 그 노가다를 하기 전에 뭘 써야 돼? 어떤 일반안, 그러니까 귀납적인 정의를 써야 되는데 당연히 얘들아 봐봐. 세 번째 계단을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계단이랑 두 번째 계단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 번째 계단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 번째 계단을 올라가려면 어디를 먼저 올라가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보다 전 번째, 전전 번째를 이미 완료를 하고 나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눌 수 있는 거라고요. 반대로 똑같이 어떻게 되겠어? 네 번째 계단을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 번째 계단을 올라와서 네 번째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아니면 두 번째 계단까지 와서 뭐 하는 경우도 있겠어? 하나하나 올라가든지 아니면 두 개를 한 번에 올라가든지 나눠지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n번째에 해당하는 어떤 그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다? 전 번째랑 전전번째 거를 더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되겠다?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거라고요. AN이라고 얘기하는 건 n-1번째랑 n-2번째에 해당하는 어떤 경우의 수를 더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구해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놓잖아. 그냥 노가다 하셔야 돼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1이고요, 두 번째는 2고요, 세 번째는 3이잖아. 그 다음 거 더한 거거든. 네 번째는 2하고 3 더하면 5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은 뭐 8, 그 다음은 뭐 13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날 거니까 열 번째 거까지는 89 이렇게 나오게 돼서 답은 89다 5번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난 외웠으면 좋겠어 이거 얘들아. 그래서 뭐 아마 되게 복잡하게 푼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케이스 나눠갖고 노가다 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계단 문제 같은 경우에 나는 외웠으면 좋겠는 게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알고 있으면 진짜 그 어느 거보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이 문제거든?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냥 외워서 맞추고 나오고 까먹으세요. 그런데 앞으로 볼 일이 없거든. 알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수 거듭제곱 공식 써서 계산해 주시면 당연히 맞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그냥 잘 안 되면 내가 항상 어떻게 하라 했지? 시그마는 다 넣어보라고 얘기를 했죠. 왼쪽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좌변은 2 더하기 2제곱 더하기 쭉쭉쭉 가서 2의 n제곱까지 더하게 되는 거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m에다 제로부터 넣어주시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애초에 이거부터 안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딱 0하고 1만 넣어봐도 안 되는 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 안에 있는 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2분의 k에 k 플러스 1 이렇게 넣고 계산한 다음에 한 번 더 풀어헤 쳐서 계산해 주시면 디귿은 맞는 답이다 라고 나와서 3번이 답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도 기억과 디귿은 그냥 자연수 거듭제곱 공식 쓰는 문제였고요. 니은은 그냥 넣어서 계산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 이거 지수에 이렇게 미지수가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두 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좀 집중하고 문제를 풀 때 써야 되는 방법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입니다.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얘들아 시그마의 공식 뭐 이런 건 없어. 시그마가 나오면 시그마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없어요. 그 중에 어떤 일반적인 내용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공식이다라고 해서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런 걸 알고 있는 것 뿐이지 시그마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덧셈을 표현해주는 기호 중에 하나거든. 이런 식으로 지수의 어떤 미지수가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등비수열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하지만 그런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왜냐면 이것도 등비수열 합공식 썼으면 굉장히 복잡하게 풀었었어야 되는 거잖아. 하지만 어떤 경우도 있다? 그냥 대입해보면 훨씬 더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도 많기 때문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요거였어요. 자,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도 되게 많이 이제 어디선가 한 번은 봤을 만한 그런 도형의 모양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튼 쭉 써볼게요.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거 해주시면 A 여기 4고요. 여기는 6 요렇게 되겠고요. 뭐 외접원이 만나고 뭐 꼭지점 그러니까 저 가기 크기가 똑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여러 가지 도형의 어떤 성질들을 배웠죠. 원도 배우고, 뭐 삼각형도 배우고, 입체 도형도 배우고, 뭐 평면 도형도 되게 많이 배웠었잖아. 근데 이 원에서 쓰는 것 중에 많지는 않아요, 남은 게. 근데 되게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원주각입니다. 그래서 BD와 CD를 이렇게 연결하면 당연히 얘네 두 개의 길이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뭐 당연히 모든 현의 길이가 이제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렇게 원주각 또는 어떤 중심각의 크기가 똑같은 경우에 혈의 길이도 똑같다. 이건 당연한 내용이겠죠. 왜냐면 호의 길이도 똑같은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AC에다는 수선의 발을 2라고 하죠. 그랬을 때 AE의 길이를 구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뭐 가장 먼저 좀 이제 우리가 도전해볼 만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당연히 AC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C2의 길이를 구할 수만 있다면 뭐 할 수 있겠어? 쟤를 없앨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다? AD의 길이를 만약에 찾게 된다면 뭐 그걸 이용해서 뭔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AD의 길이를 X라고 두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BD랑 CD는 K라고 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자주 나오는 건데 왜냐면 이 삼각형 두 개가 서로 뭐 하고 있어? 이게 하나의 변, 그러니까 X라고 하는 변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AD를 공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같이 썼을 때 연립하기도 굉장히 편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왼쪽 오른쪽의 외접은 똑같기 때문에 K제곱은 X제곱의 4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4의 코사인의 각 BAC 이렇게 놓을 거예요. 똑같이 K제곱은 X제곱의 6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6의 코사인의 각 BAC 이렇게 써도 되겠죠. 왜냐면 그 각도 두 개 똑같은 거잖아, 맞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네 두 개를 뭐 할 수 있을까요? 뺄 수 있겠죠. 그러면 K제곱 날라가고 X제곱 날라가고 딱 어떻게 하기 좋게 생겼니? X에 관련된 식을 찾기가 너무나도 좋게 생겼죠. 따라서 5는 X 곱하기 코사인의 각 BAC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얘 뭐야 얘들아? 얘 뭐야? 직각삼각형에서 쓸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구하는 값은 5가 되겠다. 이렇게 그냥 구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거였어요. 뭐 이렇게 안 하고 아마 되게 많이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저 C의 길이를 구하거나 아니면 D의 길이를 구해서 뭔가 피타고라스를 쓰거나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을 건데 이것도 되게 좋은 스킬 중에 하나거든. 예, 어떤 같은 원 안에. 왜냐면은 삼각형 ABD랑 ACD는 다 뭐야? 외접원을 공유하고 있잖아, 맞지? 외접원도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AD라고 하는 변의 길이도 공유하고 있고 각도까지 똑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코사인 법칙 또는 사인 법칙을 썼을 때 연립하기 편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은 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 혹시나 틀렸으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솔직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그냥 풀어주세요. 뭐 가는 5가 되겠죠. 뭐 왼쪽 오른쪽에다가 n자리에다 1 넣어주시면 계산이 되겠고요. 뭐 당연히 이제 나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우리가 기납법을 증명할 때 K일 때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가정하고 뭘 증명해? K 플러스 1번째일 때 성립하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양변에다 무언가 더했을 때 뭐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K 플러스 1번째 항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뭐야? 그냥 K 플러스 1번째 항을 고지고대로 다 더해주시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 둘 중에 하나를 더해야 되는데 거의 다 웬만하면 왼쪽이죠. K 플러스 2에 K 플러스 2에 K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은 오른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더해주시게 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 계산해 주시면 여긴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니까 모든 게 성립한다 해서 뭐 454라고 하는 답을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기납법 문제 이런 식으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왔거든, 모든 학교에서. 그러니까 안 낼 수는 없을 거야, 선생님도. 근데 진짜 제발 어렵게 풀지 않았으면 좀 좋겠어요. 알겠죠?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고요. 요거는 아마 등비수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들, 내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항이 3이고요. 공비가 음수예요. 여기서 바로 딱 느낌이 와야 되는 게 뭐냐면 초항이 양수인데 공비가 음수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뿔마 이렇게 된다는 거겠지. 뿔마가 계속 달라지니까 숫자는 계속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할 건데 어찌됐든지 간에 부호는 어떻게 될 거야? 뿔마가 나눠지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절대값 AN이라고 하는 거에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절대값 취한 거에 n번째부터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항을 HN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바로 알 수 있지 않아?
SN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양수나 음수나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더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HN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양수는 양수지만 음수도 양수로 바꿔서 계산한다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SN이랑 HN을 더하면 뭐만 남을 거야? 첫 번째 양 2배 되겠지. 두 번째 양은 사라지겠죠. 왜냐면 원래 2였으면 마이너스 2랑 더하는 거니까. 오케이? 반대로 얘기했네. 마이너스 2였으면 절대값 최소 2랑 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될 거야? 또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S6 더하기 H6이라고 하는 애는 1, 2, 3, 4, 5, 6을 더하는 건데 그 중에 짝수 번째 있는 애들은 다 버려버리시고 누구만? 홀수 번째 있는 애들만 남아있는 거겠죠. 어떻게? 요렇게. 오케이? 이게 186이네. 뭐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t로 치환해갖고 인수분 해갖고 뭐 어찌됐든지 간에 계산하시면 r은 마이너스 루트 5라고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럼 h4까지 구하라고 하면 노가다 해서 계산해 주시면 18 루트 5 4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18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그러니까 자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제 한번 봤을 만한 그런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6등분하는 점 이거 기억나죠? 그래서 원의 중심에다가 이렇게 하나 이제 보조선을 좀 긋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A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다음 이렇게. 그러면 얘가 뭐가 완성되는 거야, 얘들아? 6등분한다 했으니까 당연히 60도라고 하는 중심과의 크기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여기도 이제 60도가 될 거고 여기도 60도가 되겠죠.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했는데 바로 누구 찾아줄 수 있다? AB와 BC를 둘 다 6이라고 찾아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풀 수 있는 공식이 딱 정해져 있는데 내가 여기를 x라고 둘 거고요. 여기를 y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a와 c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조선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60도가 될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뭐가 될 거야? 여기는 60도가 되겠죠. 왜냐면 마주보고 있는 각도의 크기는 180도여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됐나요? 그렇게 되면 여기 어떻게 쓸 수 있겠어? 첫 번째, AC의 길이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다? ABC라고 하는 삼각형으로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코사인 법칙 써도 상관없지만 사인 법칙 써도 상관없고요. 여기 계산하면 6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삼각형 ACP라고 하는 거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주시면 108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xy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또 뭐 있었어? AP 더하기 CP가 얼마야? 11이라며. 그럼 x 더하기 y가 11이라며. 그러면 요 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3xy니까 요거 넣어서 계산하면 뭘 찾아줄 수 있는 거야? x 곱하기 y가 얼마인지를 찾아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삼각형 ABCP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나눴잖아. 그러면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더해주시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오케이? 여기는 6이랑 120도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x랑 y 곱해서 60도로 해주시면 x랑 y를 직접 얼마인지 몰라도 어떻게 구할 수 있다? x 곱하기 y를 알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거예요. 요거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거예요. 솔직히 말할게, 얘들아.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었나요? 난 이거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풀었거든. 솔직히 말해, 난 알고 있는 문제야. 그냥 6등분 해가지고 완전 똑같이 나왔어. 저 x 곱하기 y를 난 저렇게 하면 구할 수 있다는 걸 외우고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문제였어요. 19번 보겠습니다. 내가 뭐 유형정리 할 때도 뭐 가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들아, 우린 결국에는 이 문제를 풀 때 BN의 일반항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니? 그러니까 거꾸로 가보자고. BN의 일반항을 구하는 목적이라고. 근데 BN만 따로는 못 구한단 말이야. 근데 나 조건에서 내가 뭐 그때는 치환해서 계산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요걸 CK라고 치환하면 요거를 전체 SN이라고 두면 SN-SN-1을 이용하면 뭘 구할 수 있겠어? CN, 즉 AN 곱하기 BN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BN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되겠어? AN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저기다 넣어서 나눠버릴 거 아니야. 그럼 그건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 똑같은 방식으로 얘를 또다시 SN이라고 두면 SN-SN-1을 하면 뭐가 나오겠어? N 더하기 1분의 AN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고.
얘가 2n이라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an이라고 얘기하는 건 2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아래에 있는 식에다 그대로 이걸 여기다 넣어서 나눠주시면 뭐가 나와? bn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특별하게 3n-3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뭐 하는 거야? 저 식을 sn이라고 두고 일반항 구해서 곱한 거, 일반항 구해서 an 나눠버리고 답 내고 끝나는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객관식 마지막 문제에 해당하는 19번 문제였음에도, 아니 객관식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19번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SN-SN-1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게 왜 19번에 넣냐면 학생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AN과 BN을 따로따로 구해서 넣어서 연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SN-SN-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따로 딱 띄어내는 거 가능하다고 많이 눈에다가 익혀 놓으라고요. 알겠죠? 마지막 문제 볼게요. 사실 20번 문제는 뭐랄까 그냥 노가다 문제였어요.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게 양이 방대하고 막 100번째, 뭐 10번째, 막 100번째 막 이렇게 나오니까 복잡해 보이는 건데, 그냥 이 문제 잘 읽고 하라고 하는 그대로만 그냥 반복해서 해주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그냥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나와 있죠. 뭐 1할과 1행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있대요. 그랬을 때 1행에 있는 10개의 수는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니까 1행에 있는 10개의 수가 등비수열이니까 누구야? 얘네들.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A1, A2, A3 얘네들은 다 등비수열이라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시면 각 열에 있는 10개의 수는 등차수열을 이룬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각각 다 뭐가 되는 거야? 등차수열을 이루게 된다는 거겠죠. 뭐 그렇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조건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1, 2, 3, 4일 때 K열의 등차수열의 공차가 DK면 DK 플러스 1은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K에다 1을 넣어주시면 뭐야? D1 그러니까 1열, 그러니까 A1, A11, A21 제일 왼쪽에 있는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의 공차가 D1이면 그 다음 번째 오른쪽에 있는 2열의 공차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을 더한 게 된다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몇 가지 항들, 그러니까 33 그리고 93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다 나왔잖아. 그래서 내가 놔볼게. A를 A라고 둘 거고요. 두 번째를 AR이라고 둘 거고요. A12를 A 플러스 D라고 더 볼게요. 등차수열이라고 그랬으니까 A12를 A 플러스 D라고 한번 더 볼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A33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AR 제곱에다가 요렇게 되겠죠. A93은 어떻게 되겠어? AR 제곱에다가 9의 D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지. 왜냐면 열이 두 개가 늘어났으니까 공차가 3분의 1씩 늘어나야 되고. 오케이? A65는 어떻게 되겠어? AR 4제곱에 6의 D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 하면 되니?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요거랑 요거 연립해 주시면 누구 구할 수 있을 거야? D랑 AR 제곱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걸 또다시 R에다가 65에다가 넣어주시면 뭐가 될 거야? R 제곱을 구할 수가 있겠지. A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끝나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더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D는 3분의 1, R은 2분의 루트 2, A는 3분의 4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계산만 깔끔하게 하면 357이라고 하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죠?